AfD 헌법 위반 근거 충분, 헌법학자, 당 해산 절차 가능성 언급. 연방헌법소원청이 독일을 위한 대한당을 공식적으로 확정적 극우 세력으로 규정한 가운데 이 판단을 토대로 한 당 해산 절차 가능성이 본격적인 논의에 오르고 있습니다. AfD는 이에 불복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학 전문가들은 이번 판정이 향후 금지 절차의 핵심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쾰른 대학교 마르쿠스 오그렉 교수는 최근 발표한 법률 검토서에서 헌법소원청의 1000쪽이 넘는 AfD 평가 보고서는 향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될 수 있는 해산 절차의 사실적 논리적 기반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보고서만으로 금지 절차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AfD가 인간의 존엄성과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주의를 위협한다는 다수의 증거를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재판소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치권은 이번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알렉산더 도브리트 연방내무장관은 우선 AfD의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논의하는 것이 순리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SPD는 지난 6월 전당대회에서 연방주 공동 태스크포스 구성을 결의하고 지금부터 AfD 위헌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낮은 인플레이션, 여전히 높은 물가 상승률은 안정됐지만 소득 회복은 더딘 독일 가계의 현실.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중앙은행이 목표로 삼는 2%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은 전혀 다르다. 최근 몇 년간 물가는 소득보다 훨씬 빠르게 뛰었고 그 격차는 여전히 가계 부담으로 남아있습니다. EU 통계청 유로스타트에 따르면 7월 유럽연합 전체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는데 유로존 국가들만 놓고 보면 상승률은 2.0%였습니다. 독일은 유럽식 계산법 기준 1.8%, 전통적 독일식 방식으로는 2.0%였습니다. 지난 5년간 독일의 소비자 물가는 무려 19%나 올랐는데 같은 기간 가계 소득 증가는 고작 6%에 그쳤습니다. 임금만 보면 그 격차가 다소 줄어들지만 가계가 실제로 쓸 수 있는 전체 소득, 임금, 보조금, 이자 소득 등은 가격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특히 2021년 팬데믹 보조금이 줄자 가계 소득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며 이후 다시 회복했지만 이미 크게 오른 물가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 부진 속에서 단기간 내 소득이 뚜렷하게 늘어날 가능성은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높아진 외식비는 시민들의 생활 방식을 바꾸고 있습니다. 독일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 매출은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외식은 사치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맥주 소비도 줄고 있지만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독일과 유럽의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에 안착했지만 가계의 소득물가 격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통계가 말하는 안정과 시민이 느끼는 현실은 다르다며 향후 정책은 체감, 생활비 완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베르텔스만 재단 보고서. 독일 기업 채용 공고에서 가족 친화성 거의 언급 안 해. 독일 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에도 불구하고 채용 공고에서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내세우는 경우는 여전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베르텔스만 재단이 2024년 한 해 동안 독일에서 공개된 약 800만 건의 채용 공고를 분석한 결과 가족 친화성을 약속한 공고는 16.4%에 불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1가정 양립을 명시한 경우는 12%, 아동 돌봄 지원을 언급한 경우는 고작 2.7%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가 근무시간 자체를 선택할 수 있다고 명시한 채용 공고는 14%에 그쳤습니다. 근무시간을 주 단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밝힌 경우는 25%였지만 반대로 기업이 지원자에게 높은 유연성을 요구한 공고는 18%였습니다.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도 뚜렷했는데 석사급 이상, 고학력 직종의 경우 기업이 가족 친화성을 언급한 비율은 21.4%였지만 단순 보조직 수준에서는 11.2%에 불과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직종 차이도 확인됐습니다. 전통적으로 여성 종사자가 많은 노인 돌봄 간병 분야에서는 약 25%의 공고가 주당 근무시간 선택권을 제공한 반면 남성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는 이 비율이 7%에 불과했습니다. 독일은 현재 거의 모든 산업에서 인력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해외 인력 유치나 주 4일제 시범 도입 등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베르텔스만 재단은 가족 친화적 근무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인재 확보의 핵심 전략이 될 수 있음에도 기업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구자들, 통계청의 빈곤 축소 의혹 제기, 100만 명 넘는 빈곤층이 통계에서 사라졌다. 독일의 빈곤 연구자 30여 명이 연명으로 통계청이 빈곤율 산출 방식을 바꾸면서 실제보다 빈곤 수치를 낮게 보이도록 조정했다고 비판하며 연방통계청에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빈곤율 산출 방식의 변경입니다. 그동안 통계청은 두 가지 계산 방식을 병행해 결과를 발표해왔으나 최근 한 가지 방식만 남기고 다른 결과를 삭제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빈곤율은 기존 16.6%에서 15.5%로 낮아졌는데 울리 슈나이더 전 독일 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이로 인해 100만 명 이상이 빈곤층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며 이는 단순한 기술적 선택이 아니라
정치적 이해가 개입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연방통계청은 계산 방식 변경이 의도적인 축소가 아니라 이와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했습니다. 새 방식에서는 가계 소득을 단순 총액으로 묶지 않고 아동수당, 주거수당, 간병수당 등 개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누락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독일에서 빈곤 위험군은 중위소득의 60%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문제는 가계 순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수치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수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정책 논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큽니다. 빈곤율이 낮게 잡히면 정치권이 복지 확대나 사회 안전망 강화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용주 단체의 제한, 의사 진료 방문료의 반발 확산. 독일 고용주 단체가 새로운 의사 방문료 도입을 제안하자 개원의 단체와 노동조합, 환자단체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당 제안이 피사회적이며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하며 대신 환자 진료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독일 개원의협회 니콜라 부울링거 케프파르트 회장은 이 제안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암치료나 예방접종, 만성질환 관리 같은 필수 진료까지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중요한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게 될 수 있다며, 이는 환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장기적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연방독일 고용주연합회 슈테펜 캄페터 사무총장은 법정 건강보험 재정 문제를 언급하며 환자들이 의사 방문 시 일정 비용을 내도록 하면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른바 의사 쇼핑을 제한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독일은 2004년부터 2012년까지 분기별 10유로의 진료비를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진료 접종료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환자가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하고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만 늘렸다는 비판 속에 폐지된 바 있습니다.